안녕하세요. TSN 랩입니다. 6강은 타이머와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타이머는 실시간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정확한 시간 관리를 통해 다양한 작업을 제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 타이머의 시간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타이머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합니다. 타이머는 실시간 시스템에서 시간 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다양한 작업을 정해진 시간에 실행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타이머가 시스템의 정확성과 성능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합니다. 두 번째, 제퍼 RTOS의 타이머 구조와 작동 방식을 이해합니다. 제퍼는 다양한 타이머 API와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활용하여 시간 지연, 주기적인 작업 스케줄링 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타이머의 개념과 시간 관리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이머란 시스템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측정하거나 특정 시간이 지났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요소입니다. 타이머는 시간 관리를 책임지는 시스템의 시계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 시계가 함께 일하면서 실시간으로 작업들을 정확히 수행하게 도와줍니다.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시간 관리를 통해 작업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타이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럼 타이머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이머는 주기적인 작업을 자동으로 스케줄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기적인 작업의 자동 스케줄링의 예시로는 센서 데이터를 일정 간격마다 읽어오는 작업이나 특정 주기로 LED를 깜빡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주기적 작업을 타이머로 설정하면 시스템의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연 처리입니다. 특정 작업이 일정 시간 동안 대기해야 할 때 타이머를 사용해 지연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하드웨어 초기화를 기다리거나 다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해야 할 때 사용될 수 있겠죠. 제퍼 RTOS에서는 K-슬립 함수 또는 K-M-슬립 함수를 사용해 원하는 시간 동안 작업을 지연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타임아웃 관리입니다. 네트워크 연결이나 작업 완료와 같은 이벤트에서 시간 초과를 관리하기 위해 타이머가 사용됩니다. 만약 주어진 시간 내에 작업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타이머가 타임아웃 이벤트를 발생시켜 적절한 처리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응답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동기화입니다. 여러 작업이 동시에 시작되거나 정확한 시점에서 종료될 수 있도록 타이머를 활용해 작업 간의 대기 시간을 조절합니다.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여러 스레드가 특정 시점에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이머를 통해 조정함으로써 실시간 응답성을 보장하고 작업 간의 동기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타이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이머는 소프트웨어 타이머와 하드웨어 타이머로 나뉘어요. 소프트웨어 타이머는 RTOS의 커널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고 타이밍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주로 몇 밀리초 단위의 정밀한 타이밍이 필요하지 않은 작업에서 사용돼요. 센서 데이터를 일정 시간마다 읽거나 LED를 주기적으로 깜빡이게 할 때 소프트웨어 타이머가 사용됩니다. 소프트웨어 타이머는 커널의 스케줄링을 통해 관리되며 유연하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드웨어 타이머는 CPU나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내장된 타이머 모듈을 이용해 작동합니다. 이 방식은 물리적인 하드웨어 회로가 프로세서에 직접 신호를 보내며 실시간성을 유지해야 하는 작업에서 사용됩니다. 리얼타임 클럭과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시간 측정과 인터럽트 처리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마이크로초 단위의 높은 정밀도가 필요할 때 하드웨어 타이머가 적합하죠. 소프트웨어 타이머는 유연성을, 하드웨어 타이머는 정밀성과 실시간 응답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타이머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용도로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이머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와 연동하여 인터럽트를 발생시킵니다. 설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RTOS가 이를 처리하여 특정 작업을 실행하죠. 그래서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타이머와 인터럽트의 연계가 매우 중요해요. 시간에 기반한 작업 제어가 필요할 때 타이머 인터럽트를 통해 정확한 시점에 작업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네트워크 패킷을 일정 간격으로 처리하는 작업이 타이머와 인터럽트가 연계되는 예시로 들 수 있어요.
RTOS는 타이머 인터럽트 발생 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하여 필요한 처리를 신속하게 수행합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하드웨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즉시 소프트웨어가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메커니즘입니다. 제퍼 RTOS와 같은 실시간 운영체제에서는 이러한 타이머와 인터럽트의 조합을 통해 실시간성을 보장하고 시스템의 정확한 동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와 인터럽트는 실시간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시간 기반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런데 이 타이머를 사용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타이머의 주기는 시스템 클럭의 정확도에 크게 의존합니다. 시스템 클럭은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프로세서와 다른 하드웨어 구성 요소의 동작을 조정하고 동기화하는 데 사용되며 클럭의 정확도가 타이머의 정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타이머의 경우 커널의 스케줄링 오버헤드로 인해 예기치 않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거나 높은 우선순위의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연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 허용 범위가 적거나 일정한 타이밍이 중요한 작업에서는 소프트웨어 타이머의 한계를 고려해야 해요. 세 번째로 정확한 시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드웨어 타이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타이머는 시스템 클럭에 의해 구동되고 실시간성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더 높은 정밀도와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초 단위의 타이밍 정밀도가 필요하거나 실시간 응답성이 중요한 작업에서는 하드웨어 타이머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요구 사항에 맞는 타이머를 선택하고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타이머 이벤트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제퍼 RTOS에서는 타이머가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특정 작업 함수인 콜백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시스템의 작업 흐름을 자동화하고 필요한 작업을 적절한 시점에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먼저 만료 이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만료 이벤트는 타이머가 설정된 시간이 다 되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타이머가 땡 하고 울릴 때의 순간이죠. 예를 들어 타이머를 5초로 설정해 놓으면 5초가 지난 후에 지정된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센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거나 주기적인 상태 점검을 할 때 유용합니다. 또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도 타이머 만료 이벤트를 통해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가 끝날 때마다 특정 작업을 호출하니 마치 자동 알람처럼 동작한다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중지 이벤트입니다. 타이머가 도중에 멈추면 중지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업이 예정보다 빨리 끝나거나 오류가 발생해서 더 이상 타이머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타이머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때 중지 이벤트를 활용하면 자원을 해제하거나 시스템의 정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죠. 이처럼 타이머 이벤트는 단순한 시간 측정을 넘어 시스템 동작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료와 중지 이벤트를 적절히 활용하면 실시간 시스템에서도 정밀하고 유연하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제퍼 RTOS의 타이머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이머는 실시간 시스템에서 시간 관리와 작업 스케줄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제퍼 RTOS는 다양한 타이머 기능을 제공하여 유연한 시간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먼저 하드웨어 타이머와 소프트웨어 타이머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타이머는 물리적인 타이머 장치를 사용하여 정밀한 시간 제어를 수행합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타이머는 커널이 직접 관리하며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고 시간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두 타이머 모두 장단점이 있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틱과 틱리스 모드가 있습니다. 시스템 틱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통해 시스템의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작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반면 틱리스 모드는 타이머 인터럽트를 주기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만 발생시켜 전력 소모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주로 배터리로 동작하는 장치나 전력 소모를 최소화해야 하는 시스템에서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시간 관리 API는 개발자가 타이머를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함수와 매크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시간 동안 작업을 지연시키거나 타이머를 설정하고 해제하는 작업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과 딜레이는 타이머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타임아웃은 특정 시간이 지났을 때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딜레이는 일정 시간 동안 작업을 지연시키는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해 정밀한 시간 제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임아웃 큐는 타이머 이벤트를 큐 형태로 관리하여 다수의 타이머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구조를 통해 다양한 타이머 이벤트를 관리할 수 있어 시스템의 복잡한 시간 제어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타이머는 프로세서에 내장된 장치로 주기적으로 타이머 인터럽트를 발생시킵니다. 이 타이머 인터럽트를 통해 정밀한 시간 제어와 측정이 가능해요. 하지만 하드웨어 타이머는 각 플랫폼마다 제어 방식이 달라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따라 다른 코드를 작성해야 해요. 그러나 운영체제와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은 타이머에 대한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개발자가 플랫폼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타이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계를 사용하지만 시간을 읽는 방식은 똑같은 것처럼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계층을 통해 하드웨어 타이머는 장치를 초기화하고 현재 시간을 읽거나 알람을 설정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타이머 장치를 초기화하면 하드웨어가 현재 시간을 카운트하기 시작하고 특정 시간이 되면 알람을 울리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이 알람은 모터를 정확히 1초 동안 회전시키거나 센서를 몇 초마다 읽어야 하는 상황과 같이 정밀한 시간 제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타이머가 정확해야 시스템의 동작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타이머는 실시간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봇이 움직이는 타이밍이나 네트워크 패킷 전송 시간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제어해야 할 때 하드웨어 타이머는 필수적입니다. 결국 하드웨어 타이머는 시스템의 시간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실시간 제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 틱에 대해 설명할게요. 쉽게 말해 시스템 틱은 운영체제의 심장 박동과 같습니다. 우리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 몸을 유지하듯이 시스템 틱은 일정한 주기로 발생해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줍니다. 틱은 시스템에서 시간이 지나가는 기본 단위인데요. 마치 시계의 똑딱 소리처럼 매 순간을 카운트합니다. 틱이 쌓이면서 시간도 흘러가고 커널 타이머는 그 틱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다양한 일을 조율하게 됩니다. 커널은 이 시스템 틱을 사용해서 시간을 관리합니다. 틱이 발생하면 커널에서는 틱을 감지하고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여 작업을 스케줄링해요. 예를 들어 어떤 작업을 5초 뒤에 실행하고 싶다면 커널은 몇 틱이 지나야 하는지 계산해서 그때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시스템 틱은 타임아웃이나 타이머가 설정된 시간에 도달했을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작업이 3초 안에 완료되어야 한다면 시스템 틱이 시간을 세고 3초가 지나면 시간이 다 된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그에 맞게 작업을 종료하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이처럼 시스템 틱은 단순히 시간을 세는 타이머가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작업을 조율하고 모든 것이 제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의 리듬을 유지하는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타이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소프트웨어 타이머는 하드웨어 타이머가 주는 틱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타이머로 사용자가 관련 API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특정 함수를 호출하거나 주기적으로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알람 시계처럼 시간을 설정해두면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 울리는 역할을 해요. 먼저 타이머를 사용하려면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초기화는 타이머를 설정하고 사용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타이머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타이머에게 스타트 신호를 주면 타이머가 설정된 시간 동안 똑딱똑딱 시간을 세기 시작합니다. 타이머가 시작된 후 정해진 시간이 지났을 때 타이머 콜백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 콜백 함수는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이 다 되었으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일정 시간마다 LED를 깜빡이게 할 때 이 타이머 콜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백 함수는 이렇게 타이머와 함께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죠. 하지만 타이머가 항상 계속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타이머를 중지하게 되면 현재 시간을 멈추고 나중에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를 통해 타이머를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타이머는 이렇게 초기화, 시작,
중지, 콜백 호출이라는 단계를 통해 다양한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실시간 시스템에서 시간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여러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이죠. 팅기스 모드란 팅기스라는 말 그대로 주기적인 타이머 인터럽트를 없애고 필요한 순간에만 타이머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에서는 일정한 주기로 틱 인터럽트를 발생시켜 시간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1초마다 똑딱하는 시계처럼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틱을 세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시스템이나 전력 소모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유유 상태일지라도 주기적인 인터럽트를 처리해야 하니 전력이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팅기스 모드입니다. 팅기스 모드는 주기적인 틱 인터럽트를 없애고 다음에 타이머가 필요한 순간까지 타이머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기적인 인터럽트를 처리하지 않고 유유 상태를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이 다음 작업을 5초 후에 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인 모드에서는 5초 동안 계속 틱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서 시간을 세겠지만 팅기스 모드에서는 5초 후에 다시 깨워줘 라고 하고 5초 뒤에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CPU는 대기 상태로 들어가서 전력을 절약함으로써 전력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팅기스 모드는 불필요한 틱 인터럽트를 제거해서 CPU가 더 오래 저전력 모드에 머무를 수 있어요. 또한 배터리 수명이 중요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팅기스 모드는 에너지 절약이 중요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특히 배터리로 구동되는 장치나 IoT 기기처럼 전력 효율이 중요한 환경에서는 팅기스 모드가 큰 장점을 발휘합니다. 추가로 팅기스 모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 타이머 드라이버가 팅기스 모드를 지원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퍼는 다양한 시간 관련 작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타이머 API를 제공합니다. 이 API는 타이머를 설정하고, 시작하고, 멈추고, 다시 설정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마치 리모컨으로 타이머를 조작하는 것처럼 손쉽게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타이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성과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타이머를 만들고 초기화하는 과정은 마치 새 알람 시계를 설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알람을 언제 울릴지 미리 정해두는 거죠. 타이머가 준비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타이머는 설정된 시간 동안 시간을 세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정된 시간이 되면 미리 정의된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일정 간격으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타이머를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지 기능을 사용해 타이머를 일시 정지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재설정해서 타이머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설정 기능을 통해 타이머를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어요. 타이머 API는 주기적인 작업이나 시간 기반 이벤트 처리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하거나 특정 시간이 되면 특정 함수를 호출하는 등의 동작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답니다. 제퍼의 타이머 API는 시간을 관리하는 도구로서 실시간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시간 제어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타이머 기능을 통해 복잡한 시간 관리도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죠. 타임아웃과 딜레이는 실시간 시스템에서 시간을 제어하는 중요한 도구예요. 타임아웃과 지연을 잘 활용하면 시스템의 응답성을 높이고 데드락과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임아웃은 말 그대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작업이 일정 시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주로 세마포어나 뮤텍스 같은 동기화 객체에서 타임아웃을 설정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연은 잠깐 기다렸다가 무언가를 하는 기능입니다. 지연을 통해 현재 작업을 일정 시간 동안 멈추고 이후에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5초만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하자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지연을 설정하면 다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거나 하드웨어가 준비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제퍼 RTOS에서는 지연 처리를 위해 Ksleep과 KMsleep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먼저 Ksleep 함수는 정해진 시간 동안 현재 스레드를 일시 중단시키는 함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스레드는 다시 깨어나서 다음 작업을 이어갑니다.
시간 단위는 제퍼의 시간 단위를 사용해요. KM-sleep 함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밀리초 단위로 현재 스레드를 지연시킵니다. 특정 스레드를 일정 시간 동안 멈추게 하여 다른 스레드가 C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주로 주기적인 작업 간 간격을 두거나 다른 스레드나 하드웨어의 응답을 기다릴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과 지연을 적절히 사용하면 실시간 시스템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여러 작업을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 큐는 실시간 시스템에서 시간을 정확히 제어하고 다양한 시간 기반 이벤트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핵심 데이터 구조입니다. 제퍼 RTOS에서는 타임아웃 큐가 커널 내부에서 관리됩니다. 이 큐는 타이머 만료, 스레드 타임아웃, 지연과 같은 시간 관련 이벤트를 추적하고 관리해요. 마치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기억하고 있는 일정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타임아웃 큐는 만료 시간에 따라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큐의 맨 앞에 있는, 즉 가장 먼저 만료된 항목을 찾아 처리합니다. 이 방식 덕분에 시스템은 여러 타이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정밀한 시간 제어도 가능해요. 타임아웃 큐의 또 다른 장점은 정확한 시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각 타이머가 언제 만료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 시간이 중요한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필수적인 기능이죠.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거나 정해진 시간 안에 작업이 완료되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타임아웃 큐가 커널 내부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디버깅 시 주의가 필요해요. 만약 타이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큐의 상태를 점검하고 어떤 타이머가 잘못 설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타임아웃 큐는 실시간 시스템의 시간을 관리하고 작업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이며 이를 통해 시간 기반 이벤트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시스템의 응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이머 함수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타이머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순서와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타이머 시작 단계입니다. 타이머를 시작하면 타이머는 커널에 등록되고 활성화 상태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커널은 타이머를 관리할 준비를 마치고 설정된 만료 시간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마치 알람 시계를 설정해두고 울릴 때까지 대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타이머가 활성화되면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타이머는 만료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타이머가 설정된 시간이 도달하게 되고 타이머 만료 상태로 전환됩니다. 타이머가 만료되면 등록된 만료 함수, 즉 만료 콜백이 실행됩니다. 이 콜백 함수는 타이머 시간이 다 되었으니 이제 무언가를 해야 할 때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해야 한다면 이 단계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타이머가 주기적인 타이머인 경우 만료 후 다시 대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주기 시간만큼 대기한 뒤 또다시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거죠. 마치 매일 아침 울리는 알람처럼 주기적으로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만약 주기적인 타이머가 아니라면 타이머는 종료되고 타이머 중지 상태로 이동합니다. 필요에 따라 타이머 중지 콜백 함수를 실행하여 정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죠. 이렇게 타이머가 중지된 후에는 더 이상 타이머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언제든 타이머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타이머가 대기 상태인지 만료되었는지 중지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들을 통해 타이머는 시간 기반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다양한 상황에 맞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이머의 API와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이머 API는 소프트웨어 타이머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K-타이머 구조체 함수입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타이머 객체로 타이머의 속성이나 설정을 정의할 수 있는 구조체입니다. 이 구조체를 통해 타이머를 생성하고 제어할 수 있죠. 다음은 만료 함수입니다. 만료 함수는 타이머가 설정된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실행되는 콜백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알람 시계가 울리는 순간처럼 타이머가 만료되면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이 함수를 설정할 수 있어요. 정지 함수는 타이머가 중지될 때 실행되는 선택적인 콜백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타이머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때 필요한 정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저 데이터는 타이머에 연결된 사용자 지정 데이터입니다.
만료 함수나 정지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타이머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전달할 때 유용합니다. 마치 콜백 함수가 실행될 때 함께 참고할 수 있는 메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타이머에서 사용하는 기본 시간 단위는 틱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었지만 틱은 RTOS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 시스템 클럭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간 단위를 이해하고 사용하면 타이머를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아웃 매크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퍼에서는 K-세컨드, K-밀리세컨드, K-마이크로 세컨드와 같은 매크로를 통해 타임아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매크로들은 타이머를 초, 밀리초, 마이크로초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K-타이머 이닛 함수는 제퍼 RTOS에서 타이머를 초기화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타이머 객체를 설정하고 만료 시 실행될 콜백 함수와 중지 시 호출될 콜백 함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주요 파라미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초기화할 타이머 객체인 타이머로 이 객체는 스트럭트 K 타이머 구조체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expiry 펑션, 만료 함수로 타이머가 만료되었을 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사항인 스탑 펑션이 있는데 타이머가 중지될 때 실행할 수 있는 콜백 함수입니다. K-타이머 스타트 함수는 타이머를 시작하거나 재시작할 때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타이머가 처음 만료될 시간과 주기적으로 반복될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타이머를 활용해 일정 시간 후에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주기적인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주요 파라미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작할 타이머 객체를 지정하는 타이머입니다. 이 객체는 미리 정의된 스트럭트 K 타이머 구조체를 가리키고 타이머의 속성이나 설정을 담고 있죠. 두 번째는 듀레이션으로 타이머가 처음으로 만료될 시간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머가 5초 후에 만료되도록 설정하고 싶다면 이 값을 5초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타이머가 시작된 후 5초가 지나면 만료 콜백 함수가 호출됩니다. 세 번째는 피리어드입니다. 이 값은 타이머가 반복적으로 실행될 주기 시간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파라미터를 10초로 설정하면 처음 만료된 후 10초마다 타이머가 반복해서 만료됩니다. 주기적인 데이터 수집이나 반복 작업을 자동화할 때 필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K-타이머 스타트 함수에서는 타이머의 기간을 설정할 때 타임아웃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매크로들은 시간을 다양한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간단하게 각각의 매크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세컨즈는 초 단위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매크로로 정수초 단위 s를 인자로 받습니다. 두 번째로 K-밀리세컨즈는 밀리초 단위 시간을 설정합니다. 밀리초는 1초의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더 세밀한 시간 제어가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세 번째는 K-마이크로세컨즈입니다. 마이크로초 단위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매크로로 100만분의 1초 단위까지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간격까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밀한 타이밍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추가로 K-노-웨이트는 지연 없이 바로 작업을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타이머가 없이 즉시 작업을 수행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K-포에버는 타이머가 만료되지 않도록 설정할 때 사용됩니다. 특정 작업이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도록 하여 타임아웃 없이 계속되게 합니다. 타임아웃 매크로를 사용하면 타이머를 초 단위, 밀리초 단위, 마이크로초 단위 등으로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어 정밀하고 유연한 시간 제어가 가능합니다. K-타이머 스탑 함수는 타이머를 중지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타이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예정된 작업을 중단하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면 타이머가 정지되고 설정된 만료 콜백은 더 이상 호출되지 않습니다. 즉, 타이머의 시간이 다가오더라도 아무런 작업이 실행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로는 타이머라는 매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중지할 타이머 객체가 들어가며 이 객체는 스트럭트 K 타이머 구조체를 가리킵니다. 타이머를 중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작업을 막고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의 응답성을 높이고 중요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K-타이머 스테이터스 get 함수는 현재 타이머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함수는 타이머가 몇 번 만료되었는지를 반환하여
타이머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정 작업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추적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로는 타이머라는 하나의 매개 변수를 받습니다. 이 매개 변수는 상태를 가져올 타이머 객체를 가리키며 스트럭트 K 타이머 구조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반환값은 정수형으로 K 타이머 스테이터스 get 함수를 마지막으로 호출한 이후 타이머가 만료된 횟수를 나타냅니다. 이 값은 0 이상이며 타이머가 만료될 때마다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값은 수동으로 초기화해 주어야 하며 초기화하지 않으면 이전의 만료 횟수가 누적되어 잘못된 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를 통해 타이머의 동작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적절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작업의 횟수 추적이나 타이머 기반 이벤트 모니터링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K 타이머 스테이터스 싱크 함수는 타이머의 만료와 스레드의 동기화를 위한 함수입니다. 쉽게 말해 타이머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당 시점에 맞춰 스레드를 동기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함수는 타이머가 만료되었을 때 실행되어야 할 작업을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파라미터로는 타이머라는 하나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며 여기에는 동기화할 타이머 객체가 들어갑니다. 이 객체는 스트럭트 K 타이머 구조체로 정의된 타이머를 가리킵니다. 함수의 반환값은 정수형으로 타이머가 몇 번 만료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값은 0 이상의 정수이며 타이머가 만료될 때마다 누적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작업이 몇 번 실행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K 타이머 expire tick 함수는 타이머의 다음 만료 시간을 시스템 틱 단위로 반환합니다. 쉽게 말해 타이머가 설정된 시간 이후 언제 다시 만료될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함수죠. 이를 통해 타이머의 만료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이머가 현재 실행 중이 아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함수는 현재 시스템 시간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타이머의 상태에 따라 반환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함수는 타이머라는 이름의 하나의 매개 변수를 받습니다. 이는 만료 시간을 확인할 타이머 객체를 나타내며 스트럭트 K 타이머로 정의된 타이머 객체를 사용합니다. 주기적인 작업이나 정확한 시간 제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타이머의 만료 시점을 미리 계산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K 타이머 리메이닝 틱 함수는 타이머가 다음번에 만료되기까지 남은 시간을 시스템 틱 단위로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머가 특정 작업을 주기적으로 수행하도록 설정되어 있을 때 이 함수를 통해 다음 실행까지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타이머라는 이름의 하나의 매개 변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을 확인할 타이머 객체를 가리킵니다. 이 객체는 스트럭트 K 타이머 타입으로 정의됩니다. 시간 단위를 틱으로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 타입이며 반환값은 KTXT 타입으로 현재 타이머가 만료될 때까지 남은 틱수를 알려줍니다. 만약 타이머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면 0을 반환합니다. K 타이머 리메이닝 get 함수는 타이머의 현재 남은 시간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타이머가 주어진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남은 시간을 틱 단위로 반환합니다. 만약 타이머가 실행 중이 아니라면, 즉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면 0을 반환하게 됩니다. 매개 변수로는 타이머가 있으며 이는 남은 시간을 가져올 타이머 객체를 가리킵니다. 이 객체는 스트럭트 K 타이머 타입으로 정의됩니다. 이 함수를 활용하면 현재 타이머의 남은 시간을 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시스템이 정확한 타이밍을 유지하고 필요한 작업을 제때 수행할 수 있습니다. K 타이머 유저 데이터 셋 함수는 사용자 정의 데이터를 타이머 객체와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함수를 통해 타이머의 특정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어 콜백 함수에서 타이머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쉽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타이머와 유저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선 타이머는 사용자 데이터를 설정할 타이머 객체를 가리킵니다. 이는 스트럭트 K 타이머 타입으로 정의된 객체입니다. 유저 데이터는 타이머와 연결할 사용자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보이드 타입이므로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사용자가 타이머와 함께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할 때 유용하며 이를 통해 타이머 콜백 함수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K 타이머 유저 데이터 get 함수는 타이머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타이머를 사용할 때 이 타이머가 왜 필요한지 또는 타이머가 어떤 작업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자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이전에 타이머와 함께 설정해둔 이 사용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타이머가 무슨 일을 위해 설정된 건지 궁금할 때 ktimer user data get 함수를 호출해서 타이머와 연결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매개 변수는 타이머 하나만 필요합니다. 이 타이머 객체는 사용자 데이터를 가져올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어떤 타이머와 연결된 데이터를 가져올까를 지정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타이머가 설정된 이유나 필요한 부가 정보를 코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퍼 RTOS의 타이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반복 학습하며 천천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